꾸랑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그리는 꿀벌 행꾸입니다. 이미 소창행주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자수를 더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 겉면에 예쁘게 자수를 놓았는데 뒷면까지 깔끔하게 완성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창행주를 만드는 기본 과정은 물론 만드는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보통 완성된 소창행주에 정련을 하곤 하는데요. 미세하게나마 정련 과정에서 섬세한 자수가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정련을 마친 원단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련을 반복할수록 원단의 결이 더 단단하고 촘촘해져서 자수를 놓을 때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보기로 했어요. 먼저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서 정련해 보았습니다. 정련 후 올이 풀린 끝부분은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한 부분이었어요. 만약 정련을 한 후 만들기를 한다면 원단 전체를 정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은 위에서 꾹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다려주세요. 원단을 반으로 줬고 올이 풀린 곳에는 시접선을 여유 있게 그려줍니다.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 펑킹 가위로 올이 풀린 위쪽의 시접선을 잘라 정리합니다. 실을 준비하여 시접선을 따라 홈질해 주세요. 세면의 홈질이 끝나면 매듭을 짓고 교차되는 부분을 한 번 더 홈질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창구멍을 내는 걸 깜빡했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창구멍을 낼 위치에서 두 번째 홈질을 마무리해주고 이미 홈질한 첫 번째 스티치의 중간을 잘라 양옆으로 실을 풀어 매듭을 지어주세요. 나머지 홈질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시접선이 박음질처럼 빼곡하게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박음질보다 빠르게 바느질을 완성할 수 있어요. 모서리의 시접을 사선으로 잘라준 후 원단을 뒤집어 모서리를 정리합니다. 시접선을 다리지 않고 뒤집어 보았는데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다림질로 원단을 정리합니다. 이제 창구멍을 막아줄 건데요. 뒤집으면서 홈질이 늘어난 부분을 감춰주기 위해 앞쪽에서 공구르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원단 안쪽에 바늘을 넣고 반대편 면에서 한 땀을 떠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면에서 한 땀 뜨기를 반복합니다. 이 한 땀이 공구르기의 간격이 되는데요. 나중에 자수 매듭을 숨길 때 이 간격을 활용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며 놓아주시면 좋습니다. 실을 울지 않을 정도로 바싹 당겨서 틈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땀에서 바늘을 빼내어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지은 후에는 바늘을 매듭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찔러 넣고 실을 살짝 당겨 가위를 잘라 매듭을 감추어 주세요. 이제 내면에 1cm 간격으로 가이드선을 그려줍니다. 창구멍을 막은 곳 위쪽에 바늘을 넣고 가이드선을 따라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테두리 부분에 휘프트 백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먼저 가이드선을 따라 백 스티치를 놓아주세요. 이때 사용한 실을 두올로 하였으나 실의 올수를 늘리고 백 스티치의 간격을 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서는 한 선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선에서 바늘이 시작되는 위치에 따라 뒷면의 스티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서리의 끝부분이 아닌 한 땀 앞쪽에서 바늘을 시작하게 되면 뒷면에서도 사각형 모양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백스티치가 완성되면 그 위에 하얀색 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휘감아 줄 텐데요. 백스티치의 아래에서 위로 실을 통과시키면서 감아주면 깔끔하게 히프트 백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때 중간에 실이 모자라 매듭을 지을 필요가 없도록 실을 충분한 길이로 준비해 주세요. 자수할 도안을 의류용 수성펜으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 고무 수트를 끼웠는데요. 이상하게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풀어보니 수틀의 염료가 원단에 묻어났어요. 자수를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이염을 먼저 제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 자수 하나만 완성하고 나서 이염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염은 주방세제를 치약처럼 사용해서 칫솔에 묻힌 후 부드럽게 문질러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구어주며 씻게 제거되었어요. 이제 베리를 놓아 볼게요. 베리 장식은 패딩 기법을 사용할 거예요. 바늘을 윗부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 줍니다.
베리의 라인을 따라 백스티치를 놓아주세요. 백스티치가 완성되면 베리의 중간에서 바늘을 빼내어 직선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베리를 채우는 형식으로 세틴 스티치를 완성합니다. 패디드 세틴 스티치는 백스티치가 바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선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세틴 스티치를 겹쳐서 더 도톰하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초록색 가지를 표현해 볼 건데요. 뒷부분도 열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매듭을 베리의 윗부분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앞부분으로 돌려 열매 아래로 바늘을 빼내고 한 땀 아래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왼쪽 열매 아래로 바늘을 빼내면서 왼쪽은 실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열매 아래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반쯤 잡아당긴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 스티치가 끝난 자리에서 바늘을 빼내어 아래로 향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으면 프라이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뒷면으로 돌려 매듭을 묶고 자수실 사이로 두어 번 히가마 매듭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여 소장 인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심플한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뒷면도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죠. 앞에 소개한 스티치 기법을 활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풍성한 디자인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 원단의 자연스러운 멋이 레드 색감과 참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려고 만든 디자인이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엔 간단한 소품만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